LBC의 강좌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BC는 하나의 큰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파생되는 지식들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시각,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그런 강의들을 들려드릴 때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할 때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것을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의 생각도 많이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의 존중도 얻고 편안한 관계가 형성됐어요 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궁금증이 생긴 것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아는 척을 하고 언제 모르는 척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C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는 것, 모르는 것, 그리고 아는 척, 모르는 척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안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좋아지진 않죠. 그리고 반대로 무언가를 모른다고 해서 꼭 무시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아는 척을 하고 모르는 척을 해야 그 상대에 맞춘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셨을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모르는 척 했을 때 저 상대가 나를 무시하진 않을까? 반대로 내가 아는 것을 안다고 표현하고 그것을 얘기했을 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좀 재수없어 보이진 않을까? 이 두 가지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각 상황별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안다와 모른다, 그리고 상대와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총 4가지의 상황이 나와요. 첫 번째 상황은 나도 알고 상대도 알고 있는 지식. 근데 이때는 상대가 알지 모를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척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는 척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상대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타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는 물음은 시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안다라고 판단이 됐고 나도 알고 있는 거라면 여기에서의 목적은 상대와 나 둘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말 그대로 교감이에요. 공감입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다는 공통점의 발견이 목표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상대가 어차피 알고 있고 입장을 밝혔으니까 내가 거기에서 더 세밀하게 혹은 다른 입장을 굳이 말하면서까지 자세히 얘기할 필요 없어요. 상대가 말을 하면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혹은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참 너처럼 재밌게 느꼈어. 목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공감이에요. 2차원은. 나머지 2개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상대는 알고 나는 모르는 경우, 그 반대로 나는 아는데 상대는 모르는 경우. 일단 나는 아는데 상대는 모르는 경우부터 보자고요. 상대에 대해서 타진을 해봤더니 상대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100만큼 알고 있을 때 저 상대가 100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답은 당연히 아시겠죠.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겁니다. 상대는 그 지식에 안에서 100만큼 얻고 싶어 하질 않아요. 얻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얻고 싶어 했다면 물어봤을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쏟아내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닌텐도 알아? 라고 했을 때 그게 뭐야? 모르겠는데 예전에 하던 게임기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 라고 하고 다른 얘기 하면 돼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 누구한테는 추억이지만 잘 아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혹시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때 상대가 궁금하면 질문을 할 겁니다. 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면 돼요. 이때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단어 선정입니다. 상대가 이해를 못하거나 한번 생각을 해야 알아들을 만한 단어는 가능하면 배제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그런 말보다는 좀 더 쉬운 말로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배제라는 단어를 썼고 좀 더 쉬운 말로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다시 바꿔서 말을 했죠. 이런 식으로 상대가 약간 어렵게 느낄 만한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것도 유행이에요. 애초에 상대가 좀 어렵게 느낄 만한 단어는 안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상대가 모르는 것을 말했을 때 자랑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런 게 좀 가르치려고 느끼는 좀 말 그대로 재수없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방법은 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로 하면 돼요. 상대가 질문을 안 해주면 어쩌죠? 그럼 대답을 안 하면 되죠. 대화가 이어질 정도로만 짧은 정보를 주고 다시
질문을 하시면 돼요. 상대가 말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한다? 그거는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는 내 말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편안하게 상대가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혹은 질문을 안 한다면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거나 자연스럽게 다른 소재로 넘어가시면 돼요. 상대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상대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 거. 이럴 경우에는 뭐 먼저 물어보진 않았을 겁니다. 먼저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입장을 물어보진 않고 이것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물어봤거나 이것에 대해서 뭐 궁금해요라고 물어봤겠죠. 여러분은 모르는 상태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몰라요, 궁금해요라고 물어봤을 때는 상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모르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는 모른다고 생각하지까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이미지도 좀 얽혀 있긴 하겠죠. 그래서 모를 때는 그 상대한테 배우려고 한다라는 걸 목표로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그것도 몰라? 라는 반응이 나온다면 뭐 그거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문제입니다. 그 상대는 주변 사람들을 항상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말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히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을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근데 만약 그런 것이 좀 걱정된다면 아까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상대의 입장을 물어보는 식으로. 근데 어차피 모르는 걸 상대가 알게 되었을 때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시작할 때는 그냥 궁금하고 뭐 알려줘서 고맙다. 여기서 무시당하지 않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상대가 예를 들어서 평균이고 내가 모른다 하면 내가 낮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무시하는 게 나쁜 거긴 하지만 무시당할 수 있다라고 위험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이걸 바꾸는 법. 상대를 칭찬해서 상대를 위로 올려두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낮은 게 아니고 상대가 높은 거니까. 그래서 이야, 그런 것도 하는구나. 대단하다. 그래서 상대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그리고 내가 낮은 게 아니라 당신이 높은 거야라는 인식을 주면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좋고 얘기를 해주면서 상대를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칭찬의 또 하나의 위력이에요. 마지막 케이스는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뭐 굳이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끔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갈 때가 있어요.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굳이 아는 척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것에 좀 서로가 모르니까 저 사람 아는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삶을 좀 피폐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내가 모르는 걸 알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모르는 것을 굳이 아는 척 하면서 대화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이거는 뭐 결국 사기나 다름없는 대화니까요. 뭐 이건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은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입장이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까 입장을 물어봤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식과 뉴스라고 좀 구분을 했을 때, 지식은 뭐 딱히 입장이 드러나는 건 아니죠. 뭐 지구는 돌고 있어. 이거는 뭐 입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현대의 지식으로는. 그런데 입장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뉴스, 뭐 정치적 사안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까 상대한테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를 타진할 때 입장을 물어보잖아요. 이제 그거를 약간 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입장을 물어봤을 때 상대가 나와 같은 입장이면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근데 상대가 나와 다른 입장일 때는 굳이 내 입장을 밝히면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대화를 나누는 목적은 나와 다른 상대를 확인하고 그 상대를 뭐 바꾸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그런 목적이라면 물론 말을 해야겠죠. 그냥 관계 형성이라면 그 주제 말고도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입장에 대해서는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수용, 경청,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 너는 그렇구나. 그래, 그런 생각이 있구나. 그래. 그러면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그런 거, 그건 언제부터 알게 됐어? 예를 들어서 뭔가 질문이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은 내가 무언가를 질문하고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이런 과정이 끝났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어떤 입장인지는 그 사람이 알아서 생각하도록,
더 나아가서는 나는 당신과 똑같은 입장이라 말을 안 했지만 그 사람은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재밌게 봤대요, 그 사람이. 아, 그래요? 영화를 재밌게 봤군요.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요?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어제 TV를 봤던 얘기든 아니면 최근에 여행 갔던 얘기든. 나는 그 영화가 실은 되게 재미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요? 난 되게 재미없었는데? 그런 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수용하고 오케이, 경청하고 굳이 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는 어떻게 봤어? 그랬을 때 나도 좀 특별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해 정도면 돼요. 특별한 면이 있었다라는 거는 뭐 재밌다 재미없다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지는 말되 굳이 입장을 밝혀서까지 상대와 다름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뉴스나 이런 입장이 존재하는 거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런 지금 지식에 대한 것, 아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 이런 것을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중요한 건 대화의 목적이에요. 내가 아는 것을 아는 척할 때 혹은 안다고 표현할 때 그거는 어떠한 목적을 하느냐라는 거죠. 상대한테 예를 들어서 뭔가를 가르쳐 준다라고 가정하면 상대가 배우고자 했을 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상대가 배우고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상대한테 알려주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한 행동일 수 있죠. 말 그대로 자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질문을 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질문했을 때 대답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자랑처럼 보이지 않고 반대로 내가 모른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상대의 의견이나 입장을 물어보는 식으로 대화를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대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는 척, 모르는 척, 이 두 가지 중에서 뭐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두 가지 다 상황에 맞게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처음 첫 발을 내디디고 이런 과정에서는 아는 척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직급이 올라가고 무언가를 관리하는 입장이 되면 그때는 모르는 척하는 게 더 중요한 능력으로 발휘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아직 뭐 더 세상을 살아봐야 더 많은 걸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여러 가지 조직도 경험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경험한 바로는 여러분들이 직급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척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준다 라는 게 저의 경험입니다. 네, 오늘 강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더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매주 일요일 오프라인 화술 강좌 진행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언제든지 오프라인에 참여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습이 더 많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